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시에도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오마이TV 정치 라이브 박영식입니다. 오늘 목요일이죠. 목요일에는 이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술 냄새가 나네요. 예? 술 냄새가 좀 나네. 그러게요. 아유, 저희 앞전 프로그램에서 참 그 오마이TV가 출연자분들의 어떤 니즈를 잘 반영한 프로그램 컨셉을 또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희들은 언제 하나요? 저희도 사실은 그러면 이제 10시 전에 한번 찌끄려보고 올라오는 그런 방송 컨셉을 또 예, 만들어 봐야 될 것 싶기도 하고 2차 때 방송하는 걸로요. 예. 저건 이제 1차 자리고 또 2차는 아마 저런 분위기보다 더 이제 많이 텐션이 업이 돼 있는 그런 모습이겠죠. 김종대 전 의원 또 그리고 김지호 대변인 그리고 우리 신용환 교수님까지 세 분의 재미있는 취중 만담 듣고 오셨습니다. 예, 오늘 할 얘기 뭐 많이 있습니다. 예, 뭐부터 해야 될지 저 뭐 늘 생각하면서 오는데 오늘은 일단은 민주당 얘기부터 좀 먼저 문을 열어볼까 싶고요. 민주당에서 이제 경선 레이스가 이제 들어간 거고 내일은 TV 토론회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국민의힘 미디어데이에 집중된 포커스만큼 민주당에게도 그만큼의 관심이 모일 것이냐. 민주당에 계신 분들도 사실 제가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은 분위기가 굉장히 이제 이재명 후보로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이게 흥행에 대한 걱정들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민주당 관계자분들 얘기는 그렇습니다. 두 분의 간략한 예상 좀 들어보고 국민의힘 오늘 미디어데이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민주당은 흥행이 좀 걱정이다. 왜냐하면 이길 사람이 너무 정해져 있는 것 같다. 그런 내부 분위기도 제가 잠깐 옮겨드렸는데 민주당이 흥행하려면 3자 구도의 TV 토론 어떻게 펼쳐져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흥행한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렇네요. 막장 드라마로 흥행을 해봐야 그게 뭐 대한민국에 좋은 일이 아니죠. 예.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은 막장 드라마로 흥행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네네. 그러면 흥행에 성공할지 모르지만 네. 그렇죠. 뭐 흥행에 뭐 막말도 나오고 뭐 네. 이러면 흥행에 성공할지 모르지만 네. 그게 뭐 선거에 도움이 된다거나 또는 국민의 어떤 마음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거나 그렇진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흥행 여부에 너무 이제 집착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 토론이 또 실질적인 어떤 이 수권 정당, 수권 세력 이로서의 모습을 또 보여주는 계기가 되면 네. 그걸로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토론이라는 거를 해야 되는 건 맞다. 실질적인 토론. 그래서 네. 너무 힘 빠지고 뭐 이렇게 맥 빠지는 뭐 이런 토론을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토론을 네. 뜨겁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뜨겁게 하는데 그 주제를 막장 드라마로 가지 말고 네. 내실 있는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이끌 세력으로서 네.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한 게 뭐냐. 그런 얘기를 국민의힘이 안 하잖아요. 네. 다 이재명은 범죄자다. 내가 이재명을 이기겠다. 예. 오늘 다 그런 얘기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당신이 대통령이 되는 1분간의 포부를 펼쳐보세요. 다 이재명을 이겨야 되고 이재명 왜 이겨야 되냐? 범죄자여서 그렇고 뭐 이런 얘기만 쭉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얘기는 질리도록 국민들이 들어왔는데 네. 다 결과가 뭡니까? 선거 패배하고 뭐 그런 결과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예. 그러면 민주당은 그에 대비돼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나라를 이런 쪽으로 이끌 것이고 그런 쪽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이 필요한데 네.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데 이런 내실 있는 토론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언론들은 지금 저는 뭐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에 100% 동의하는데 미디어데이를 취재하는 언론의 열기랄까요? 또 이제 기사량을 제가 이제 봤을 때 과연 민주당의 TV 토론회와 이게 좀 대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우리 윤재관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히 지적하셨는데요. 네, 기사량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 네, 국민들 얼굴 찌푸리게 하는 네, 그런 기사들인데 네. 지금 대한민국이 웃고 떠들 때입니까? 예, 국민의 삶에 저격을 하는 자들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런 자들이 염치도 없이 또 나와가지고 대선을 치른다고 뭐 의자 뺏기나 하고 있고 네. 그런데 그게 많이 보도되면 보도될수록 네. 국힘에 안 좋은 결과만 있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네, 네. 뭐 보도량에 따라서 조금 뭐 신경 쓸 수는 있는데 그 결과는 뭐 불보듯 뻔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오늘 보면서 저들의 웃음이 며칠이나 갈까. 국민의힘 주자들의 웃음이 예, 뭐 하루면 끝나지 않을까 싶고 본인들끼리 이제 또 진흙탕 싸움을 또 하지 않겠어요? 네. 어, 그거를 그러다-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뭐 생각보다. 물고 물리는 진흙탕 싸움을 계속 할 것이고 그러면서 예. 이제 급전직하로 또 타락을 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 2007년도, 8년도, 예. 2007년도 대선에서 이제 우리 민주세력이 최저의 그 득표를 했죠. 예, MB 될 때요. 예, 예, 네. 예. 그때 저희들끼리도 그 이제 복귀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네. 이제 이명박이 안 된다라는 네. 얘기가 주로 했고 예. 비전이 별로 크게 있지 않았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선을 치렀는데 25% 득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저 득표를 했죠. 그때 상황과 지금 국힘이 똑같이 가는 것 같아요. 음. 이재명만 안 된다. 그리고 자기네들 비전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자기네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내용은 전혀 말을 못 하고 그래서 이제 이번 대선은 내가 네. 볼 때는 보수의 보수라고 하기도 그렇죠. 극우의 최저 득표율을 기록하는 대선이 될 것이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뭐 이제 일은 좀 결론을 예측하기엔 좀 이르긴 합니다만은 일단 오늘 조추첨을 의자 뺏기 방식으로 정했다고 해서 저는 봤는데 의자를 실제 뺐는지를 봤어요. 안 뺐던데요? 그래서 뭐 세 명씩 하면서 세계적으로 할 것처럼 얘기하더니 이계조로 이제 했잖아요. 예, 근데 예. 이제 B조가 이제 죽음의 조 네네. 라고 해서 이제 유력자 3명이 한꺼번에 있는데 네. 뭐 서로 물고 물리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사회통합조 B조를 말씀하시는. 예, 그렇죠. 뭐 홍준표에 대해서는 이제 명태균 얘기를 당연히 할 것이고. 네. 그리고 홍준표는 이제 뛰쳐나갈 가능성이 매우 크잖아요. 네. 뭐 인터뷰하다가도 이제 끊어버리는 사람이니까 명태균에 대해서는 얘기만 나오면 이제 경기를 일으키잖아요. 네. 근데 그걸 한동훈, 나경원 얘기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겠죠. 예, 무조건 해야죠. 얘기하겠죠. 그럼 네. 난장판 내는 거죠. 뭐 A조는 다들 아시겠지만 김문수, 안철수, 양향자, 유정복 조고요. 상대적으로는 B조에 비해서는 뭐랄까 재미 뭐 이런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이 네 분이 뭐 얼마나 토론을 이렇게 그 에너지 있게 하실 분들인지는 저도 좀 미지수인데 B조는 뜨겁습니다. 나경원, 이철호, 한동훈, 홍준표거든요. A조, B조의 이 토론에서 뭔가 벌써부터 장면들이 막 상상되잖아요. 어떤 거를 두고 많이들 싸울 것 같습니까? 김이나 평론가 예상하시기에는 어떤 조를 주목하시고 어떤 주제들이 많이 나올까요? 당연히 이재명 얘기는 그냥 공통점이고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그런 뭐 비토, 뭐 비판 이런 건 뭐 이제 상수니까 이 주자들끼리 뭘 가지고 싸울까요? 사실 그거를 네, 우리가 상식적이고 일반적으로 예측을 하려면 네, 윤석열에 대한 어떤 태도라든지 그다음에 보수가 어떻게 거듭나야 될 것인가라든지 네, 뭐 이런 걸 가지고 사실은 토론을 해야 되겠죠. 네, 네, 네. 그게 정상적인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 및 지지자들의 상태가 네. 윤석열의 거리를 두자든지 뭐 이런 논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냐?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예. 물론 마음속으로야 개별적인 뭐 사람의 마음속으로야 뭐 어떨지 몰라도 네. 그 얘기를 하는 것 자체를 네. 제가 볼 때는 수용할 수 있는 정치적 상태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주자들도 뭐 공개적으로 얘기할 때는 어제는 그런 얘기를 좀 했죠. 뭐 애도의 기간은 뭐 끝났다라든지 네, 네, 네. 윤석열은 더 경선에서 얘기하지 말자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했지만은 예. 뭐 윤석열에 대한 태도라든가 탄핵에 대한 태도라든가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얘기하기 싫을 거거든요. 예. 그런 얘기 없을 것이고 그냥 보수의 혁신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윤석열에 대한 태도로 결국은 갈 건데 얘기가 예. 그런 얘기도 무조건 없을 것이고 네. 남는 거는 아까 이제 좀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뭐 욕이나 뭐 이런 거밖에 안 남는데 그런 얘기를 제외하면 남는 거는 이제 좀 마이너한 이슈밖에 없어요.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서 싸울 거는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A조에서 청년의 미래를 얘기해야 되는데 나이가 왜 이렇게 많냐?
뭐 이런 거. 네. 그럼 이제 김문수 후보가 예. 나는 턱걸이를 많이 할 수 있다. 그래서 턱걸이로 대통령 후보를 정하는 게 어떠냐. 예.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그 맛을 잘 살리려면 그러면 안철수는 나는 달리기를 잘한다. 그렇죠. 이런 거 하겠네요. 뭐 예. 그런 걸 하고 그래서 예. 종목을 뭘로 할지에 대한 뜨거운 토론 이런 것을 하고 예. 그때 이제 철봉을 준비해 오거나 이러면 이제 재밌어질 것 같고 예. 그럼 좀 흥행이 되겠죠. 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겠지만 예. 그 무슨 상관이냐 대통령하고 턱걸이가 예. 예? 무슨 상관이냐 예. 턱걸이로 대통령이 되다니 예. 그런 얘기가 될 것 같고 뭐 사회통합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홍준표, 한동훈, 나경원, 이철우 이런 분들이 사회통합에 제가 볼 때 관심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 사회통합을 얘기하라 그러면 민주당만 없으면 사회통합이 됩니다. 뭐 이런 걸로 때울 것 같고 예. 제가 볼 때 기대하는 것은 예. 이 얘기를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 결론 내야 되는 얘기가 하나 있다. 어떤 얘기입니까? 나경원은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일 때 청탁을 했는가 이 아, 부분을 네. 이 그렇겠죠. 부분을 예, 아킬레스건들이 서로 그렇죠. 나오겠죠. 금기어들이요. 리턴 매치를 반드시 여기서 끝내줘야 한다. 예. 네,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경원 후보 입장에서는 패스트트랙건 공소 취소 요청을 아니 나 후보님이 저한테 하셨잖아요. 뭐 이런 거 또 꺼내면 네. 당원 게시판 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이런 식으로 나경원 그러겠죠. 후보 입장에서는 네. 한동훈 후보에게 당원 게시판이요? 뭐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당연히. 야. 안 봐도 비디오죠. 그러면 홍준표 후보는 뭐예요? 그럼 여기서 홍준표 후보는 뭐 합니까? 방자하다 뭐 이런 거. 예.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제일 사실 좀 뻘쭘할 것 같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듭니다. 예, 뭐 이분도 사실 뭐 윤석열 대통령 만나고 와가지고 어떤 얘기를 들었다 했다 뭐 이런 걸로 충성심. 예, 충성심 얘기를 해야죠. 한동훈은 충성심이 없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그러네요. 네, 아, 그렇죠. 지금 하나 나왔네요. 네. 그렇죠. 이철우 도지사는 한동훈 당신은 충성심이 없는 사람. 그러면 이제 한동훈 씨는 예. 저는 국민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이거는 야 이제 일반적으로 다 그릴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실제로 뭐 아까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건과 관련된 거 그리고 당원 게시판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이미 전당대회에서 시즌 1이 끝났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끝났다라는 거는 거기에서 일단 중도 드랍이 된 거고 이 후보들을 같은 조에서 만나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가 나올 것 같고요. 실제 나경원 후보는 최근에 그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본인의 입으로 뭐 한동훈 후보만큼은 이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후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두 분의 이 논쟁이 논박이 아무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 사이에서도 앙금이 없는 건 아닙니다. 뭐 홍준표 후보가 워낙에 한동훈 후보를 강하게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문재인 사냥개, 문재인 정권의 사냥개, 뭐 나르시시스트 등등의 이제 이런 비판들을 했고 한동훈 후보도 그간 저한테 공격이 들어오면 웬만하면 넘어가지 이런 식으로 넘겼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겠다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한 번도 그냥 넘어간 적 없어요. 한동훈이 언제 그랬죠? 예? 사사건건 다 뭐 반론한다고 하면서 이상한 말만 계속 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이제 이 TV 토론 관련돼서 주제를 좀 마무리하면서 짚고 싶은 건 사실 오늘 기대하시는 분들은 의자 뺏기를 하려면 8명의 멤버가 있으면 의자가 7개만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한 자리를 놓고 또 마지막에 싸우고 엉덩이로 밀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상상하셨겠지만 그런 장면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예고된 게임이 뭐냐면 눈치 게임, MBTI 자기소개, 밸런스 게임 뭐 이런 예능적 요소를 도입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굉장히 어색하고 막 닭살 돋고 그리 막 재밌을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MBTI 자기소개는 뭐 괜찮아요. 근데 눈치 게임 하려면 눈치 게임 뭔지 아시죠? 알죠. 네. 예. 뭐 네, 란, 수, 괴 뭐 이런 거 할 거 아니잖아요. 뭘로 하지 이걸? 눈치 게임, 밸런스 게임. 아니 전당대회 때 그렇게 한다면 뭐 100번 양보해서 이해가 할 용의는 있어요. 네네. 근데 이건 대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들 내부에 잔치를 한다는 거 할 때 저렇게 한다면 아유 정신 못 차렸구나. 지금 웃음이 나오냐. 네네. 이런 얘기가 앞에 나오지만 그래도 뭐 해태면 해봐라. 뭐 네. 이럴 수는 있는데 대선이라고 하는 가장 큰 정치 캠페인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국민들께 가장 기본적 예의도 없는 거죠. 네. 자기네들끼리 그냥 좋아서 끼끌거리는데 그걸 보고 있는 국민들이 재밌겠습니까? 네. 복장 터지는 거죠. 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계속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거적으로 측면에 보면 득표의 측면에서 보면 저렇게 하는 게 베리베리 땡큐예요. 땡큐. 너네들 정신 못 차려서 예. 뭐 너네들 갈표 진짜 더 얻겠구나. 중도의 쏠림 현상이 훨씬 더 강화되겠구나라는 네. 생각은 듭니다만은 그래도 대한민국 정치가 이 정도로 그러니까 급전직하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치는 이제 서로 간에 경쟁이 있어야 서로 긴장하고 그러면서 서로 발전하는 건데 예. 같이 경쟁할 만한 상대가 없어지는 거는 뭐 바람직스럽지 않죠. 근데 그런 길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예. 자기네들이 지금 47일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 저런 짓을 할까요? 네. 위원장당 심판 받아가지고 당이 해산돼야 될 거예요. 그런 위기에 놓여 있죠. 그런데 지금 47일 남은 와중에 어떻게든지 살겠다고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고 그냥 본인들끼리 모여 앉아서 킥킥거리고 그들만의 리그만 하는 건데 네, 네. 그런 자들의 얘기를 계속 이렇게 논평을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좀 자괴감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예능적 요소를 도입한다고 해서 이 후보들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두 분께 굉장히 열과성을 다해서 좀 질문을 해봤거든요. 근데 저를 너무 한심하게 쳐다보시는 거 아닐까? 두 분 다 저를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시는데 약간 한심하게 쳐다보시는 것 같아서 이걸 굳이 대답을 해야 될까?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가지고 요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왜냐면 이제 여론조사를 같이 보면서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 대선 경선 구도가 어떻게 이제 바뀌어갈 건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강 진출을 누가 하느냐? 뭐 언론에서도 뭐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까지는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4등에 누가 들어가는지 이제 이거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는 것뿐이고요. 오늘 발표된 MBS 여론조사 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에서 저 빨간 네모를 보시면은요, 지지 정당별에서 국민의힘 쪽에 홍준표 그리고 한동훈, 김문수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23, 19, 2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동훈은 이제 19% 정도로 보이고요. 홍준표, 김문수가 23, 23입니다. 근데 안철수, 나경원은 보니까 4, 6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세 주자의 지지도가 그렇게 뭐 저는 한동훈 후보가 상당히 좀 뒤처질 줄 알았는데 일단은 뭐 저 정도면 선방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홍준표, 김문수는 동률입니다. 요거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김민하 평론가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탄핵 찬성, 네. 탄핵 찬성 측의 상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한동훈이 일단은 가져가고 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한동훈은 탄핵 찬성에 표결을 한 적이 없잖아요. 원외 인사니까. 네네. 정작 탄핵 소추안에 표결을 한 거는 안철수거든요. 네. 그러나 그 충분한 상징성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안철수가. 그렇게 보이고 예. 그만큼 이제 안철수 의원의 그동안의 정치 행보라든가 예. 그리고 신선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신선하지 않고 예. 또 윤석열 정권 탄생에 기여했지 않습니까? 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볼 때 안철수가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겹쳐져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윤석열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쪽에 이제 있는 사람들이 지지해 줄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반탄이냐 찬탄이냐 이렇게 나눴을 때 자기 지금 지분이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예. 여기서 그나마 요 숫자에서는 그나마 또 4강 구도에서 만약에 4강 구도가 아니라 예. 4명을 뽑는다고 네 그러면 하면 나머지 티켓 하나는 예. 이 만약에 조사로만 보면은 예. 나경원 의원이 가져가게 생긴 거 아닙니까? 아슬아슬하게. 그렇죠. 아슬아슬하게죠. 아슬아슬하게. 예. 그 이제 안철수 의원은 참 안 됐다라고 보여지고 예. 그리고 오세훈 지지표가 어디로 갈 거냐 그렇죠. 이걸 가지고 언론이 많이 이제 본 건데 예. 오세훈 지지표 중에 찬탄파 성격이 있는 거는 지금 그래서 그거를 안철수 쪽이 좀 가져가지 않을까 예. 이렇게 예상을 한 거지만 그게 오히려 한동훈 쪽으로 간 거고 예. 찬탄파 성격이 있는 지지층은 차라리 안철수가 아니라 탄핵에 찬성할 거면은 그러면은 그냥 한동훈 쪽으로 가는 게 한동훈을 찍는 게 낫지 뭐 이런 이제 흐름을 보여주는 여론조사인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네. 그게 아니라 오세훈 표 중에 서울을 기반으로 한 인지도에 끌리면서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했던 표는 오히려 이제 다른 나경원이나 뭐 어디 홍준표나 김문수나 이렇게 지금 예. 쪼개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이게 또 뭐 대선 그러니까 차기 대통령 적합도로 넘어가서 그 국민의힘 지지층을 또 가보면은요 조금 뭐 비슷하긴 한데 좀 다릅니다. 홍준표가 23,
김문수가 21, 한동훈이 18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뒤로는 뭐 안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경원 6, 안철수 3, 이준석 4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세 사람을 좀 포커스를 맞춰보면 홍준표가 23, 김문수가 21, 한동훈이 18. 뭐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나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바라봤을 때 뭐 대동소이하게 느껴지는 건 어쨌든 탄핵에 반대했던 주자들에게 국민의힘 저기 지지층의 표심이 몰려 있는 건 뭐 사실로 네, 보이네요. 너무나 네. 당연하고요. 예. 홍준표가 저는 많이 나오는 거 뭐 지금까지는 많이 나오겠죠. 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그 이전에 대선에도 나왔던 경험이 있고 예. 그리고 당내 인지도가 워낙 또 높은 사람이니까 많이 나올 텐데요. 홍준표는 이제 명태균에 달려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 지지율이 의미가 없는 게 홍준표는 이제 명태균이 본인은 이제 그 140일 동안 가둬둔 그 콜로세움에 가둬둔 사자로 표현을 했잖아요. 예. 그 정도로 이제 이를 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레이스가 진행되는 순간 이제 홍준표에 대한 얘기는 대선 얘기가 아니고 명태균 얘기만 계속 해야 될 거여서 예. 그거에 대한 이제 아킬레스건이 매우 클 것이고 김문수는 머리가 깡통이 드러날 거예요. 아 그래요? 아무것도 그렇습니까? 없다라는 게 좀 드러날 것이고 예. 한동훈은 또 이제 또 연예인인 줄 알고 또 여러 가지 이상한 일을 또 벌릴 것이고 네. 또 검사의 또 한계상 나올 네. 수 있는 얘기가 뻔하고 있고 그래서 예. 저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저걸로 그냥 끝나지 않을까도 싶고 예. 뭐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근데 국민의힘 그 지지층 내부에서도 아직 후보를 딱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 20% 가까이 되더라고요. 예. 근데 투표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마지막에 이제 판단을 할 텐데 예.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아직까지도 판단을 못했다고 한다면 조금 그래도 조금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을 수는 있겠죠. 예. 그래서 판은 뭐 시속 게임으로 해서 요동칠 수도 있는데 예. 결과는 지금 처음 상황에서 크게 변화할 것 같지는 않다. 네. 그러나 이제 김문수가 막판에 얼마나 스퍼트를 하느냐에 예. 따라서 차원이 다르고 또 하나의 이제 관전 포인트는 이제 그 레이스 기간 동안에 한덕수가 불출마 선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예. 조금 더 좀 차이가 여동이 칠 수 있다. 조금 더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윤재관 대변인께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다가 혹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저 본선 통과하는 사람이요. 네. 4인으로 추려지는 거 말고 네. 국민의힘에선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너무 이른가요? 그래도 며칠 안 남았으니까. 저는 저 국민의힘의 그 경선의 감독이 이제 윤건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저는 뭐 그러면 누굴까? 김문수다. 김문수. 오. 김문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예. 김문수가 생각보다 너무 가진 게 없어서 아 TV 토론하면서 밑바닥이 드러나 버리면 다시 홍준표로 마음이 쏠릴 것이다 이런 생각이군요. 버텨낼 수 있을까? 아 예. 근데 홍준표는 너무 또 아킬레스건이 있어서 참 잘 예상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예. 홍준표가 그래도 뭐 본인이 그 내공 때문에 네. 버텨내겠죠. 네. 그래서 홍준표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까지는 예. 아. 지금까지는 홍준표보다는 김문수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 4월 17일 현재 어쨌든 윤재관 대변인 피셜 지금 현 시기에는 일단은 김문수가 될 가능성이 좀 보인다라는 것이고 아까 이제 명태균 게이트 언급을 잠깐 해주시면서 홍준표의 그 미래가 어둡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보면 대응하는 방식이 어쨌든 정치부 기자들 만나면 홍준표 시장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는 뭐 다른 게 아니거든요. 명태균 게이트를 많이 물어보잖아요. 야 근데 저는 이걸 실제로 홍준표 후보가 방송에서 A를 물어보는데 B를 대답하는 방식으로 이렇게까지 하는 줄은 몰랐어요. 근데 17일에 그러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홍 후보에게 묻자 우리한테 적대적인 언론들은 이재명 후보한테 가서 또 형수 뭐 이런 거를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게이트를 물어보는데 뭐 물론 기승전 이재명으로 가는 건 뭐 이제 공식이니까. 근데 또 여기에서 그 형수 뭐 욕설 그 관련된 내용을 또 이제 거론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좀 너무 뭐랄까 이미 해명이 된 사안이기도 하고 돌림 노래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걸로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질문을 피해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해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거 아닙니까? 할 말이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경선 레이스와 대선 레이스를 치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홍준표는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죠. 아 그래요? 와, 네. 앞으로 40며칠을 계속 이렇게 한다고요? 네. 야, 아, 그러든지 말든지 자기 길을 가겠다고 하면서 계속 그런 얘기 하겠죠. 야, 이제 그런 사람들이 김문수를 오히려 택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하고 싶어서 이걸 언급한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가능성이라는 예, 거는 그럴 가능성이라는 명태균 건- 이슈 때문에 그렇죠. 네, 명태균 이슈 때문에 네. 뭐 그런 갈등이 있겠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와 당원들도 아까 윤재관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예. 김문수 전 장관을 지지하기에는 이분이 나이도 많고 안정감이 없는데 여기서 안정감이 없다는 것은 예.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잖아요. 말씀의 스타일이 예. 철봉 잘하는 사람으로 하자고 하고 척거리 잘하는 사람으로 대통령 후보 하자고 하고 예, 예. 막 이러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불안한데 그러면 홍준표에게 표를 던질까? 근데 홍준표는 명태균 때문에 불안하고 네. 그렇다고 이제 와서 한동훈에게 하자니 사실은 이번에 여론조사 다 종합을 해보면 본선 경쟁력도 네. 한동훈은 떨어지고 예, 예. 거기에다가 더군다나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예. 국민의힘 지지층이 볼 때는 네. 그러니까는 더더욱 싫고 그렇다고 나머지 이제 지금 지지율이 안 나오는 사람들한테 마음을 주자니 그것도 이제 이유가 없는 것 같고 예.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럼 다시 김문수를 고려해봐야 되나? 아 근데 김문수 무슨 짓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돌고 도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 상태라는 건 뭐다? 그러다 보니까 막 한덕수를 생각해 보기도 하고 국민의힘 의원들 딱 하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한덕수는 나오나요? 지금 이런 상태로 그렇죠, 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예, 예. 그러니까 다들 딱한 사람들인데 예. 그러니까 이런 딱한 상태니까는 경선에 잘 될 리도 없고 그 결과가 예. 좋은 결과일 리도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아까 네. 제가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이제 관전 네. 포인트가 빠진 게 하나 있었는데 네, 말씀하세요. 근데 네. 그건 뭐 지금은 잘 안 보여 가지고 얘기가 많이 안 됩니다만은 예. 정광훈이죠. 국힘은 지금 정광훈의 이중대예요. 네, 네, 네. 네. 그 정광훈이 누구를 낙점하느냐에 예. 따라서 판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겠죠. 어. 거기는 이제 결속력이 워낙 또 강하고 네, 네. 실제로 이제 버튼만 누르면 쫙 그렇게 실행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다들 인정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머리 조아리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국힘 예. 주자들이. 예. 그래서 정광훈이 누구를 선택하느냐 음. 또 봤을 때는 홍준표는 아닌 것 같거든요. 한동훈은 정말 더 아니고. 네. 그럼 세 명 중에는 누구냐? 김문수밖에 없다. 어.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지금 보이지 않는 정광훈의 이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매우 또 중요해 보이는데 결과는 뭐 뻔하게 뻔할 것 느껴진다 생각이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에서 이걸 뭐 복병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복병이 나타났다가 나타난 게 아닌 게 됐습니다. 복병이 있었는데요. 없습니다. 없어졌습니다. 복병이라는 게 이제 윤 어게인 신당 이른바 가칭 윤 어게인입니다. 자,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저도 이제 요 오늘 카톡방 구경 좀 해봤어요. 아까는 보니까 막 500 몇 명, 600 몇 명까지 막 늘어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400여 명의 기자를 대화방에 뭐 무단으로 이제 초청을 한 겁니다. 보통 공보방을 만드는 쪽에서 이제 그 오픈 채팅방 링크를 보내주고요. 그걸 클릭해가지고 들어가는 방식으로 보통 이렇게들 하는데 이거는 그냥 기자들 그 연락처를 다 죄다 변호인단이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초대가 됐겠죠. 그래서 기자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신당 창당 예고하고 내일 기자회견 한다고 했다가 조금 전에 불과 한 시간 몇 시간 전에 이걸 철회를 했어요. 예, 이게 내막이 뭔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선 경선 미디어 데이가 국민의힘에서 열리고 있잖아요. 근데 윤석열 신당이 말이나 되는 거냐? 국민의힘 쪽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윤석열을 손절하려고 하는 대선 주자들의 워딩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 실정에서 윤석열 신당이 나왔다. 이게 어떻게든 윤석열이 자꾸 대선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거예요, 평론가님? 뭐 저는 그런 에너지가 결국은 영향을 미친 것이다. 윤석열이 가만히 있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신당 창당 시도, 네. 신당 창당 미수 사건, 네. 창당 미수 사건이 창당 미수 사건. 예,
창당이 방해를 받은 적이 우리 역사에는 있는데 아무튼 창당이 미수가 된 사건은 뭐 흔치 않은 것 같은데 이 창당 미수 사건이 네. 윤석열이 1부터 100까지를 기획했다가 지금 뭐 무산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적어도 시작은 윤석열의 상태로부터 시작이 됐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주도한 사람들이 윤석열의 변호사들인데 예. 아무런 그러한 윤석열의 의중하고 영향이 없이 시작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 윤석열은 상당한 지금 울분에 예. 차 있다. 네. 왜냐하면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영향을 주려고 했었어요. 이전의 행보를 보면은 첫째, 국민의힘의 경선에 영향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경원의 출마를 독려하기도 하고 예. 이거는 본인이 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관저에 가서 무슨 대화 나눴느냐? 대선을 나가라. 네, 라고 했는데 대선 나가라고 네, 했다. 네.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전한길 등에 이제 좀 만나가지고 예.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건 뭡니까? 아스팔트 보수를 조직하려고 한 거잖아요. 예. 그런 시도를 한 것이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아스팔트에서 아스팔트 극우들이 막 으아 이렇게 하는 예. 시위를 하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고 예. 그러한 환경이 이 국민의힘 경선에 영향을 간접적으로 미치면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윤석열을 더더욱 따르고 윤석열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이러한 판을 만들도록 하는 이러한 걸 구상을 했는데 예. 지금 마음대로는 안 되거든요. 그 예. 에너지가 완전히 상실된 건 아니지만 예.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이 뭘 여러 가지 생각이 지금 많다 보니까 어저께는 참 윤석열 입장에서는 불충한 말을 많이 했어요. 애도의 기간은 끝났다는 둥. 더 이상 윤석열 얘기는 하지 말자는 둥. 예. 그게 물론 저는 마음대로 안 될 거라고 보지만 그런 얘기를 막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게 마음대로 되겠느냐 이런 시각을 갖고 보겠지만 예.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예.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생각도 들 것이고 개인 작용이냐 누구 작용이냐 그런 걸로 또 열받는 분인데. 그렇죠. 예. 그리고 아스팔트 극우들이 예. 생각처럼 이렇게 막 뭐 불이 붙어서 막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금 예. 풀이 죽어 있지 않습니까? 예. 좀 대선에 아까 이제 대변인님 말씀하셨지만 대선 구도가 확실하게 지금도 물론 대선 구도지만 예. 본선의 열기가 확실하게 올라오고 이래야 나올 거거든요. 예. 아직은 지금은 힘을 비축하고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예. 좀 이 군자금을 좀 군량미를 좀 모으고 이래야 할 때입니다. 그들도 예. 좀 그렇게 힘을 비축해야 할 때예요. 예. 그래서 안 나오는 거지만 예. 집에 있는 윤석열 입장에서는 예. 언제 안전한 곳으로 옮겨질지 모르는 이러한 윤석열 입장에서는 예. 예? 언제 방범창이 완비돼 있고 무장 경호원들이 지키는 곳으로 옮겨질지 모르는 예. 이러한 곳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 얼마나 야속합니까? 그렇지. 그러면은 집에서 이렇게 예. 뭐 음식도 먹고 하다가 예. 예? 그 계엄 선포 이런 거 논할 때처럼 예. 제가 볼 때는 울분을 토했을 수도 있다. 예. 막 울분을 그 토하고 울분을 토한 결과가 신당 창당 기자회견이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감동한 또는 예. 감동한. 예, 또는 네. 어쨌든 간에 정서에 어떤 흔들림이 있었던 그러한 파장 때문에 예.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든 해야 한다. 예. 그러한 충심으로 예. 뭔가 벌어진 일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이 채팅방에 들어가려면 처음에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다고 하는데 처음에 예. 만든 채팅방에는 아 처음 방 그랬대요? 예, 비번이 어. 1203이었습니다. 1203. 아 실합니까? 예. 아 진짜요? 12월 3일. 와. 1203이었다라고 한 것이고 네. 처음에 그래서 기자들이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예. 예. 이게 뭐냐? 네. 그래서 저희들 연락처를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네네네. 그랬더니 이 배 변호사라는 분이 네. 아 이게 의원님들이 좀 가르쳐 줘가지고 예. 이렇게 하는 게 방법론적으로 좋을 것 같아서 네. 했습니다. 네네. 그럼 뭐 물어볼 거 아닙니까 또 어떤 의원이 그러면 제공했습니까? 예. 그랬더니 말을 돌리면서 예. 또 의원뿐만이 아니라 예. 또 어떤 기자님들도 저에게 이렇게 하라고 조언해 주셔서 예. 또 물어볼 거 아닙니까? 어느 언론사에 속한 기자님입니까? 그러더니 아 그러면 제가 이 방을 폭발을 하고 그럼 오픈 채팅방으로 다시 만들겠습니다. 이거 폭파시켰다는 거예요. 아 그랬군요. 이 얘기에 뭐가 나옵니까 지금? 예. 의원과 기자가 나오죠. 예. 누군가가 예. 지금 예. 도와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면 별도의 당을 따로 만드는데 자기들이 그냥 뭐 혼자 도와줬겠습니까? 뭔가가 같이 움직이는 그런 또 좋은 마음이 있으니까 도와줬겠죠. 예. 이런 걸 볼 때 네. 뭔가 정점에서 움직인 게 있으니까 도와줬자. 근데 그게 조직적인 움직임은 아니다. 움직임은까지는 아니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결국은 지금 중단해버렸잖아요. 네. 내가 화는 냈지만 네. 이거를 뭐 하라고 한 건 아니었어. 예. 뭐 이렇게는 됐을 수 있으나 네. 어쨌든 이런 상황을 좀 보여주는 거 아닐까라고 저는 상상합니다. 저는 윤석열이라는 인간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무조건 탑다운, 무조건 하향식. 그래서 이제 이것도 뭐 이제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 쭉 들어보고 이제 맥락을 또 이해를 해보니까 입김이 없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보도는
지금 뭐 기자들의 반발도 있었고 여러모로 지금 시기적으로 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창당 기자회견이 유보된 이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윤석열이 지금은 힘을 합칠 때라며 이들을 만류했기 때문이다라는 기사가 조금 전에 나왔고요. 자, 그리고 이건 아마 채널A 단독 보도 같은데 윤석열은 일절 관여 안 했다. 석동현 변호사왈 윤석열은 신당 창당에 일절 관여하거나 참여하지 않는다. 대통령 변호인들의 변호 업무와 정당은 전혀 무관한 일이다. 이렇게 해명은 했지만 저는 전혀 믿음이 안 가는데요, 대변인님. 당연하죠. 윤석열이 그동안 했던 말이 네. 있는데요. 최근에 예. 했던 말을 좀 기억해 보실까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관저를 찾아가니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충성심. 충성심 얘기했죠. 예. 그리고 오늘 저 문화일보의 이현정 논설위원이 예. 뭐 취재 결과라고 해서 방송에서 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니 관저에 있을 때 그렇게 많이 찾아오더니 사적으로 오니까 아무도 안 찾아온다. 이거 괘씸한 사람들이다. 예. 배신감 느낀다. 네. 다 배신자들이다. 믿을 놈 하나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당연히 이 신당에 대한 이 입김은 당연히 윤석열이 많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고 유추하는 게 너무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데 그들은 또 늘 합리적이지 않고 예.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니까. 예. 예. 그 배 변호사라는 사람이 예. 그냥 자기 장사하려고 하다가 예. 막힌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그러니까 예. 배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무슨 사건 수임하기가 쉬워지겠습니까? 좀 더 어려워지겠죠. 그러니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사고를 좀 쳐가지고 본인 이름도 좀 알리고 예. 그리고 좀 뭐 돈도 좀 뭐 후원금도 좀 받고 뭐 예. 이런 방식으로 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냥 그 늘 윤석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지 윤석열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했을 수도 있고 두 가지 다 있는데 결국 얼마나 웃기는 꼴입니까? 파면된 대통령을 이제 파면되지 한 2주 정도 됐는데 다시 불러 제끼자라고 하는 거가 정상적인 사람들입니까?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 이 대선판을 이렇게 만들고 있으니 오늘 MBS 여론조사 결과를 보십시오. 예. 정권 교체의 여론이 올해 들어서 MBS 조사에서 가장 최고치를 기록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힘의 그 대선 주자들이 뭐 18용, 20용 자기네들끼리 뭐 용자 붙여가면서 뭐 한 20명씩 나온다 그러고 뭐 지지율 1, 2%밖에 안 되는 사람들끼리 다 나와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뭐 이전 투구하고 뭐 그러니까 예. 국민들이 보기에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 여론이 더 강해질 텐데 오늘 뭐 그 배 변호사 한 일도 땡큐. 네. 땡큐. 우리가 압도적인 표차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되고 그 힘을 가지고 사회 예. 대개혁을 해야 될 때 예. 기여했어요. 예, 얼마나 그들이 정말 정신 못 차린 자인지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각인시켜준 계기가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예. 하나만 좀 첨언을 하나만 더 드리면 첨언해 주시면. 그래서 제가 아까 뭔가가 작동을 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 그 의심의 이제 그 하나의 뭐랄까 퍼즐 조각 단서 뭐 이런 것이 설마 유튜버인가요?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도 예.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예. 근데 누군가는 그림을 그린 건 맞다. 그림을 그린 건 맞다. 누군가가 누군가가 네.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혹시 그분 네. V 제로 뭐 이런 그것까지는 알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예. 뭐 윤석열일 수도 있고 예. 뭐 등등 잘 모르겠지만은 왜냐하면 이 공지를 지금 취소한다든지 예. 또는 창당하겠다든지 두 명의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두 명이 방금 말씀하신 배 변호사 김계리. 랑 그쵸 김계리 예. 변호사 예. 젊은 변호사들이에요. 그렇죠. 두 사람 다 젊은 변호사고 예.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공동으로 이 제안한다라는 게 대통령 변호인단의 청년 변호사 5명이 자유진영 전체에 윤 어게인 신당을 제안을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청년 변호사들이 제안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뭐 느낌이 나죠. 그렇죠. 예. 네. 대학생들 불러다가 과잠 입혀가지고 그렇죠. 뭔가 포옹하는 거 똑같죠. 그림을 그리는 그 사람이 있어요. 기세가 느껴지고 예. 그리고 이제 결국 접을 때는 윤석열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아서 접는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윤석열의 반응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힘을 하나로 합쳐야 할 때이다라는 건데 그 앞에 또 문장이 하나가 있는 게 자유와 책임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고 패기 있게 행동하라.
그러나 지금은 힘은 하나로 합쳐야 할 때 앞에 이게 왜 있습니까? 자유의 책임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고 패기 있게 행동하라. 그래서 저는 이게 결과적으로 예. 그림을 누가 어떻게 그려갖고 한 건지 모르지만 예. 결과적으로 이 신당 창당 스타트 하다가 지금 포즈 눌러놓은 거는 예. 뭐냐 윤석열의 무력 시위로 귀결이 되는 것이다. 예, 나 이 정도 할 수 있어 한 다음에 전화를 한 1000통 받았겠죠. 누가 예. 됐든 간에 예. 이 중간에 이 기획한 사람이 예. 1000통 받고 나서 중단 홀딩 예. 요렇게 된 것에 가까워 보인다. 그림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1차전이고 2차전이 또 나올 수도 있다. 얼마든지. 만약 계속 예. 국민의힘이 나 계속 무시하고 나 자꾸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고 애도의 기간이 끝났다 그러고 윤석열 얘기하지 마자 그러면은 나는 언제든지 다시 무력 시위할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분위기로 지금 가는 거다. 그러면 그거겠네요. 이제 대선 주자들이나 국민의힘 지도부 쪽에서 윤석열을 손절하는 이제 이런 워딩들이 종전과 같이 또 어떤 것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2차전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요게 결정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 긴장시킨 거죠 지금. 군기 잡은 겁니다. 긴장시킨다고 해서 긴장하면 진짜 다 정말 정당의 존재를 전 묻고 싶습니다. 와 근데 이거는 이제 정말 그 변호사들의 그 이게 돌출 행동으로 보이는 건데 뭐 예. 이 사람들이 오늘 한 이유는 예. 또 어제 헌재 결과에 영향도 있었다고 저는 봐요. 어제 헌재 결과라고 하시면 또 가처분 인용. 이게 가처분 인용이 되고 나서 한덕수가 사실상 한덕수의 뭐 띄우기 네, 뭐 네. 대망론이라는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단어 선택을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한덕수 띄우기가 사실상 이제 숲으로 돌아갔잖아요. 네네네. 불가능하게 됐고 예. 그러니 뭐 이제 계속 다른 변수들을 계속 만들어 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연속성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기획자가 있다면 예. 가장 편안한 변호사들을 시켜서 예. 일단 한번 도발 한번 해보고 예. 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예. 어떤 기획자든 간에 그 기획자는 똥손입니다. 예. 예. 일단 망하게 하는데 지름길을 계속 근데 만들고 그 있어요. 똥손을 가진 사람들도 결국엔 이게 사람이 그렇거든요. 윤석열로 장사 한번 크게 해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사라진 거잖아요. 저는 이제 두 분이 아직은 유튜버까지 저처럼 뭔가 이렇게 지하 세계까지는 안 들어갔다 오셔가지고 저는 보니까 오늘 중앙일보에 재밌는 보도가 있습니다. 윤석열에게 세상을 보는 창은 유튜브였고 주로 젊은 보수 유튜브를 봤다. 보수 매체에서도 쓴소리가 쏟아지니 아예 귀를 닫았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고위 관계자와의 대화 내용을 보면 이게 재밌어요. 12월 3일 개헌 발동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대통령님 지지율이 20%대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40%대는 돼야 안정적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시잖아요. 나는 그 여론을 갖다가 그 신경 안 씁니다. 여론을 신경 안 쓴다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대통령님. 아이 그 제가 느끼는 거는 아주 그냥 달라요. 여론조사 말고도 시중 여론을 살피는 법이 갖다가 있으니까 잔말하지 말아요. 잔말을 하지 마. 잃어버리잖아. 잔말을 하지 마. 이러니까 술이나 한잔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술이나 한잔 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분명히 유튜버 중에 젊은 유튜버들이나 혹은 아직 보수 코인의 달달함, 극우 코인의 달달함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종자들이 대통령실 누군가 혹은 윤석열 근처에 누군가와 연결지어서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좀 아까 뭐야 자유 폐기 이런 거를 이렇게 자꾸 작동시켜가지고 신당을 만지작거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의 세력으로 형성돼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중앙일보의 보도를 보면서 또 들었고요. 저희가 MBS 여론조사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한덕수 대선 간보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MBS 조사에서는 한덕수를 여론조사 응답층이 원하지 않아요. 자, 어떤 조사가 나왔느냐? 국민 66%는 바람직하지 않다. 대선 출마에 대해서 한덕수 대선 출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범보수 1등 조사가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일단 한덕수는 이번 조사에 대해서는 일단 움찔을 했을 것 같고요. 특히 중도층에서는 저기 빨간 상자 보이시죠? 73%가 중도층에서는 한덕수 당신은 부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가 38%로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 됐다라고 본다면 한덕수의 범여권 1위 조사와는 다르게 그거는 이제 ARS 조사니까 허상이고 MBS는 또
전화 면접으로 자동 면접으로 돌리긴 합니다만 어쨌든 응답률도 20% 이상으로 높은 조사이기 때문에 좀 더 이 조사를 한덕수가 챙겨봐야 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그 말씀하신 뭐 한덕수를 넣은 조사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범보수 대권 주자들이 자기들끼리 나눠 먹는 조사거든요. 예. 그게 어디서 뭐 이 한덕수까지 넣어서 범보수 대권 주자의 지지율 총합을 보면은 예. 넣지 않았을 때랑 뭐 크게 안 달라졌을 겁니다 아마.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 거의 뭐 김문수 전 이 장관 예. 예. 이 상당 부분 아마 그 조사 다른 조사에서는 예. 상당 부분 잃었을 것이고 예.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을 거예요 그 지지율은. 네. 다시 말하면 중도에서 한덕수가 나온다면은 원래는 내가 국민의힘 지지 안 하는데 한덕수가 나온다면 한번 지지해 볼게. 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거든요. 예. 그 여론조사 원래 예, 한덕수 대행이 예. 잘 나온 여론조사를 봐도. 예. 근데 왜 그런지가 여기서 드러나는 건데 예. 보여요. 한덕수 권한 대행이 지금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건 뭐예요? 예. 외교 내가 챙겨. 예. 트럼프랑 통화하고 예. 예? 영어 잘해서 예. 뷰티풀 영어 잘해서 통상도 챙겨 다 챙겨. 통상도 챙겨. 관세도 챙겨. 예, 경제도 챙겨. 예. 거기다 선거 관리도 해. 예. 이런 짐을 나는 짊어지고 가고 있단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데 내 꿈은 대통령이야. 이렇게 하고 다 집어던지고 나오면 예. 그걸 누가 용인합니까? 그럼요. 첫 번째가 그런 것이고 예. 두 번째 그리고 적어도 뭐가 됐든 간에 어떤 이유로든 간에 나오겠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윤석열 정권이랑은 다른 어떤 컬러가 있어야 예. 그래야 사람들이 아 그래 뭐 어쨌든 윤석열하고는 다르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중도에서 뭐 그래도 표심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난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헌법재판관을 윤석열의 법률적 집사라고 할 수 있는 이완규를 딱 집어가지고 보내려고 한 거 아니에요? 네. 더군다나 그게 어떻게 됐어요? 이 여론조사에 뭐 반영이 안 됐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네네네.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헌법재판소 가가지고 그것은 안 된다. 가처분이 일단은 인용이 됐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건 가처분인 것이고 예. 권한 판단은 뭐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네네. 가처분이 인용돼가지고 이완규라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이제는 현실적으로 헌법재판관이 될 수가 없게 없다. 됐습니다. 네. 없게 됐어요. 예.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해할 때는 한덕수가 무리한 일을 했구만. 무리한 일을 왜 했을까? 더군다나 이완규라는 사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박영식도 아니고 그렇죠. 예. 왜 이완규라는 사람을 보내려고 했을까? 예. 예? 윤석열하고 한편이구만. 이렇게 예. 되면은 예. 중도층에서 추가적인 무슨 뭐 이 표심이 움직일 리가 없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이런 비판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에요. 한덕수라는 사람이 예. 자기가 대선 나갈 꿈을 꾸고 있어서 네. 이게 사실은 지금 트럼프랑 관세 협상을 적극적으로 막 향하면 안 되는데 네.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국면인데 예.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먼저 카드를 내보이고 이럴 때가 아닌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일단 감춰놓고 있고 상대가 뭔 얘기하는지를 좀 보면서 트럼프가 제풀에 좀 꼬꾸라지기를 좀 기다리면서 시간을 벌어야 되는 입장인데 예. 트럼프 쪽에서는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우선 협상할 당사국 5개를 딱 찍었는데 거기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는 시간을 벌고 뭐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가 할게요. 내가 성과 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대선 욕심 때문에 오히려 외교, 통상, 경제를 손해로 갖고 갈 수가 있다. 이런 인식까지 보일 수가 있게 된 상황이어서 어떻게 봐도 어떤 이 렌즈로 봐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하는 것을 좋아하거나 반길 이유가 전혀 없다. 망했습니다. 제가 볼 때 한덕수 권한대행. 망했다. 그러니까 오늘 여론조사도 이제 올드 버전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제까지 여론조사를 했는데 어제 아주 늦게 예. 헌재의 가처분이 인용됐기 때문에 반영이 안된 현재 거죠. 결과는 반영이 안 됐다고 보는 게 맞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6명에서 7명 사이가 부적절하다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한덕수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가 그동안 있었죠. 한덕수가 뜨면 중도층이 이재명에 대한 이 부정적 여론이 커서 중도층이 흔들릴 것이다. 예. 그리고 한덕수가 호남 출신이다. 네. 그래서 호남에서 흔들릴 것이다. 네. 이재명 지지율이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주로 많이 나왔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게 드러났죠. 네. 뭐 중도층에서 70% 넘는 게 부적절하다고 표현했고 호남에서도 70%가 넘게 부적절하다고 했으니까 그게 한덕수를 띄우기 위해서 얘기했던 명분이라고 하는 게 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게 드러났고 예. 특히나 오늘 보면 대구 경북에서도 예. 예. 부적절 여론이 더 높아요. 오.
대구 경북에서마저도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되니까 한덕수는 도저히 이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예. 됐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덕수가 뭐 간을 너무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간을 너무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출마를 한다 안 한다에 대한 질문이 사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예,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40일 조금 넘게 남아 있는 이 기간 동안 어떤 일들이 또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실제 뭐 여러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덕수 개인은 또 나가기를 꺼려한다라고들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다만 행보를 보면 좀 이상하죠. 광주도 갔다가 울산도 갔다가 꼭 윤석열 씨 같이 총선 때 민생 토론회 하듯이 자기가 직접 선거 운동에 뛰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행보들을 보이는데 왜 주변인들한테는 또 그런 얘기를 흘리고 다닐까 싶기도 하고 뭐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경선 상황도 또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관료 출신 한덕수답게 결정을 할 것 같은데 그러던 말든 전 대선의 큰 변수는 안 된다고 보고요. 오늘 네. 오늘 저 총리실에서 예. 보도 해명 자료가 비슷하게 나왔는데 네네. 한덕수가 미국 가냐 예.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답변이 나왔어요. 예. 정부는 아는 바 없고요. 예. 이렇게 나왔어요. 예. 정부는 아는 바 없고요. 예. 얼마나 짜증나면 예. 공무원들이 네. 보도 해명자를 내면서 아는 바 없고요. 뭐 권한대행 가든 말든 모르겠고요. 우리 잘 몰라요. 아이고. 알 바 없고요. 네. 이렇게 답변이 나왔겠어요. 얼마나 이제 그 관가에서도 정말 창피한 선배, 네.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되는 선배의 표상이 된 거죠 오늘. 그 요런 그 문안을 보면서 제가 예. 그 공무원들의 이 분노가 얼마나 심각한지 예. 이게 보였습니다. 네. 뭐 김문수 캠프에 박수영 의원이 들어가 있고 한덕수가 외부에 나와서 나중에 이제 딱풀처럼 접착제가 돼 박수영 의원이 되어줘서 단일화에 성공하고 뭐 이런 스토리 뭐 이런 뭐 시나리오들이나 뭐 재밌게 얘기하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 그건 뭐 지금 시기에선 사실 의미 없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된다고 한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이재명 대표나 이런 강력한 대권 주자를 뛰어넘을 수 있겠는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실 국민의힘 주자들의 이해관계가 다 다릅니다. 홍준표는 홍준표대로 살아남아야 될 이유가 있고 이번 대선이 사실상 마지막일 수 있고요. 김문수 후보는 김문수 후보대로 지금 원래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는데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난가병에 휩싸여 있다 이제 이런 뭐 분석들도 있고요. 한동훈 후보는 당연히 자기가 이제 이번 기회는 반드시 잡아서 진다 하더라도 당권을 잡아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고요. 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과연 이 반탄연대, 뭐 반명연대 이런 게 될 줄은 사실 미지수입니다. 그건 이제 그때 가서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 죄송한데 딱 한 예, 가지만. 하나만 더. 홍준표는 이번이 마지막이 절대 아닐 겁니다. 아 그래요? 또 있어요? 예, 이번에 잘 안 되더라도 문지방 넘을 때까지 정치 계속 할 거고요. 계속 기웃거리면서 얘기할 예. 겁니다. 아니 대선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요? 이번이? 아니요. 또 있어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예. 저는 마지막일 것 같은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라고 보는데 홍준표 전 지사죠, 예. 전 시장의 이 권력욕이라고 하는 게 예. 상상력을 초월합니다. 그런가요? 예, 저는 그 마지막이라는 얘기가 이제 수사에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네, 못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둔 얘기라는 거 부연하고요. 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준석 이거 하겠습니다. 자, 참 계엄 옹호 세력과 빅텐트 안 한다. 빅텐트로는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시험을 보겠다는 거다. 그리고 심지어 모 방송에 나와서는 민주당 지지층까지도 이준석 후보가 가져올 수 있는 후보라고 직접 얘기했는데요. 오늘 MBS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준석 후보가 가져갈 지지율이 빵. 제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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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안 해도 그냥 이것만 보시면 돼요. 제로.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준석 지지는 제로인데 이게 저는 이준석 후보는 그래요. 왜 이런 자신감이 나왔을까요? 평론가님. 민주당 지지층을 이준석 후보가 포섭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거는 자신감의 문제가 아닌 거죠. 마케팅의 문제인 것이죠. 마케팅이군요. 그냥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주장을 해야
정치 오늘날의 정치의 세계라는 것은 네. 말이 앞서는 거 아닙니까 뭐든지 말을 앞세워서 네. 그 말을 현실로 만드는 게 정치적 능력이라고도 착각하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네. 근데 지금까지 뭐 이준석 의원의 네. 어떤 그동안의 과정이라든가 정치를 예. 하는 어떤 방식이라든가 음. 그런 거를 계속 봐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평가를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해왔는데 예. 더군다나 명태균 씨와 관련돼 가지고 언급이 안 된 것도 아니고 예.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보면 이번에 뭐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고 뭐 중도의 유권자들도 예. 이준석 후보한테 그렇게 이제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국면의 선거는 아닌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빅텐트에 대해서 뭐 얘기를 했는데 네.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려요. 빅텐트는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 작은 텐트는 있을 수가 있는데 예. 예, 그것조차도 뭐 불이 나거나 아니면 예. 뭐 쓰러지거나 기둥이 없어지거나 뭐 그럴 것이기 때문에 예. 텐트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빅텐트나 뭐 텐트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전부 다 그냥 이렇게 언더독 그룹의 모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까 빅텐트보단 작은 텐트 말씀하셨는데 그 작은 텐트도 가령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깃발 들고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그러면 뭐 그 정도의 작은 텐트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이상은 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모르죠. 누가 나와서 어떤 깃발을 들지 모르겠는데 텐트는 만들어질지나 모르겠습니다. 텐트는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죠. 빅텐트는 쳐본 적이 없고 예. 이준석이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게 예. 본인이 작년 총선 때 빅텐트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낙연하고 함께 총선. 몸을 섞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때는 뭐 다양하게 섞었죠. 예. 그때 레인보우였어요. 무지개야 무지개. 예. 보라색도 있고 뭐 옐로우색도 있고 다 있었어. 다 잊어버렸는데 예. 그 자기가 뭐 빅텐트 한다고 해가지고 쳐봤어요. 그러고 나서 몇 주 안 돼가지고 자기가 걷어들였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뭐 그렇게 해서 자기가 어떤 모습에 있는 사람인지 빅텐트를 할 만큼의 뭐 비전이 있는 거나 포용력이 있는 거나 정치력이 있거나 아무것도 없다는 게 작년에 다 국민들한테 보여줬던 건데 예. 뭐 또 빅텐트로 뭐 이런 얘기 한다고 한들 네.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텐트 그래요. 파괴범이에요. 예. 파괴범. 그렇죠. 텐트에 사람만 들어오면 다 쫓아내버리는 구조고 아. 다 깨지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예. 이준석이 가기만 하면 거기에는 다 깨지잖아요. 예. 그 두 분 말씀을 받들어서 내일 텐트에서 뛰쳐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 요 분이 내일 신인규 변호사와 함께 출연하는 날입니다. 내일 이제 출연하시면 이준석 후보 얘기는 더 무궁무진하게 특집에 가깝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오늘 주제는 여기서 네. 저희는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네. 아니 투표도 지금 여러분들 재밌게 지금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아까 국민의힘 경선 후보 발언 중 가장 큰 웃음을 선사한 보기는 투표가 마무리됐고요. 지금은 진지한 고민입니다. 애천장님 주변 분들에게 박영식님의 정치 라이브 어떻게 추천하고 계실까요? 뭐 이런 투표도 좀 진행되고 있으니까 무려 11,200분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표결 국회 본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법안들이 표결에 붙여졌는데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회의 상황을 보니까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재표결 있었습니다. 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 예, 참 그래요. 뭐 예상된 결과이긴 했는데 자 일단은 뭐 하나하나 차례로 소개해드리면. 최혜병 특검법 폐기, 김건희 특검법 폐기, 내란 특검법 폐기, 명태균 특검법 폐기. 요건 인천 저기 상설 특검법이죠. 요건 인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상설 특검법 요건 이제 통과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된 거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2년 11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뭐 하나 제대로 통과하는 적이 없네요. 범야권이 절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참 이런 거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총 41건의 거부권 행사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 중에 이제 오늘 처음으로 거부권이 무력화되고 실제로 통과된 법이 딱 하나 나왔죠. 방송법. 네, 방송법. 네, 방송법 통과가 됐는데 방송법 내용을 보면 진짜 어이없어요.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그 KBS 수신료를
예, 전기료하고 같이 통합 징수했었잖아요. 근데 예. 이 정부 들어와서 이제 그것을 이제 분리 징수하는 방식으로 해서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예. 그걸 다시 이제 징수를 통합하는 법안, 너무나 간단한 법안, 네. 아무것도 아닌 법안, 예. 이런 법안까지 거부권을 행사했었구나. 예. 얘들의 거부권은 무슨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국회만 통과하면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했구나. 네. 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알려지게 됐죠, 국민들께. 그게 좀 의미가 있었다. 저는 예. 그렇게 보고요. 예. 오늘 또 재밌는 것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 한 9표 정도가 반란표가 나왔어요. 네. 예. 최대 한 9표 정도가 반란표가 나왔는데 예. 김건희 그 내란 특검법에 비해서 반란표가 더 나왔거든요. 예. 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반란표의 최대 규모가 한 뭐 두 자릿수까지 육박할 정도가 만약에 됐다면 예. 이번에 야오당 원탁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이 있어요. 네. 연합정치를 위해서 교섭단체 정상화. 예. 교섭단체 지금 20석이잖아요. 예. 그걸 한 10석 뭐 최종 결정은 안 냈지만 예. 교섭단체의 그 수를 이제 변화하기로 대선 예. 이후에 하기로 최종 합의해서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치는 상상력이라고 하니까 예. 국힘이 교섭단체 완화가 되면 국힘에서 좀 이 변동이 좀 있어가지고 뛰쳐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게 이제 오늘 표결에서 조금 보였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김민하 평론가님은 오늘 워낙에 법안들이 많이 이제 표결에 붙여지기도 하고 폐기된 법안도 많고 했는데 어떤 점을 좀 주목하셨는지 여쭤보고 싶긴 하네요. 저는 아까 보니까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 지원 여기 특별법이 이제 통과됐습니다. 근데 불참하신 분 또 두 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준석, 나경원 의원. 예, 여기 표결 불참했다라고 일단 나오고 있고요. 뭐 방송법은 아까 이제 우리 대변인님께서 말씀 주셨으니까 우리 평론가님께서 주목할 만한 법안 혹은 내용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근데 뭐 저는 뭐 오늘 이제 많이 이제 얘기가 된 게 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결국 특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많이 고민스러웠던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말씀하셨듯이 197명이 찬성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3표 모자랐던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래도 어쨌든 뭐 이탈이 되는 부분들은 있다 여전히. 예. 아예 뭐 똘똘 뭉쳐서 가지는 못한다 국민의힘도. 예. 그런 거를 다시 한번 느꼈다라는 점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 정권 바뀌면 뭐 특검법을 뭐 이렇게 거부권 행사할 일도 없으니까. 아니 뭐 이제는 그때는 더 강하게 가야죠. 그렇죠. 음.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로 네. 후회할 일이 많이 생길 것이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예. 방탄으로 일관해 온 거에 대해서. 예?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는 방탄해가지고 이렇게 틀어막을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모로 후회할 일이 많이 생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 예. 방송법 개정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사실은 분리징수 이제 수신료 분리징수하고 뭐 이런 문제가 예. KBS 관련해서 네. KBS를 이제 장악하려고 이제 시작한 일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 바로 잡아 가야 되는 것이고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인데 예. 또 KBS라든지 공영방송에 대한 어떤 그동안의 접근이나 이런 것이 이 지금의 내란 세력들이 예. 뿌려놓은 씨앗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뭐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가는 거는 제도적으로 바로 잡아가는 건데 그런 것들을 바로 잡고 하는 것도 앞으로 상당히 이제 또 지난한 일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 예. 방통이나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음. 그래서 앞으로도 이 놓여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구나 이 생각을 다시 한번 또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따지면 예. 오늘 47일간 연명하는 투표를 국힘이 한 거죠. 예. 예, 저는 지금 이제 6월 3일까지 이제 47일 남았으니까요. 이제 한 달하고 보름 좀 보름이죠. 넘기면 네.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을 때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한 뼈저린 후회를 하게 저는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국회 본회의 뭐 사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걸 생방송으로 지켜보시면서 두 손 모아서 이번 오늘의 특검법들이 다 통과됐으면 좋겠다. 특히 재표결에서도 통과됐으면 좋겠다 하신 분들도 뭐 일부 있었겠습니다만 저 같은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거 방송 보시면서 혀를 끌끌 차며 그렇게 될 줄 알았다. 그리고 사실 이젠 아쉽지도 않고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단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윤재관 대변인님 말씀 주신 것처럼 대선만 끝나봐라 라는 생각을 어금니를 꽉 깨무셨던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재표결에 대해서 큰 기대가 사실 없었던 것도 내가 왜 기대를 하지 않고 있을까라고도 생각해보면 좀 씁쓸한 뒷맛을 남긴 그런 본회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짜증이 났고요. 하지만 47일 뒤에 이 역사의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란 특별조사위원회 뭐 이런 것들, 내란 특별법 등등 이런 것들을 제정을 해서라도 만들어서라도 내란의 뿌리를 뽑고 일벌백계하는 날을 반드시 만들어야 될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아마 바라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역사의 죄인 얘기를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주창하는 역사의 죄인 지귀현 판사. 자, 오늘 보니까요. 그래요. 일단은 오는 21일에 열리는 윤석열 내란 혐의 공판은 촬영을 허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조 영상 기자는 쪽에서 요청을 했는데 이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측에서도 우려를 전했다라고는 하나 원래는 공공의 이익이 먼저고 국민의 알 권리가 있다면 판사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거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너무 늦었죠? 원래 첫날 했었어야 되는데. 인정신문이라고 해가지고 직업은 뭐고 이름은 뭐고 어디에 살고 이런 것들을 육성으로 들으면서 그 표정을 봐야만 모멸감을 느끼는 피고인 윤석열의 모습을 봐야만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내란범 윤석열의 얼굴을 보면서 그래도 좀 뭔가 사법적 형평이 지켜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첫날은 아니고 이제 둘째 날 21일에 열리는 내란 혐의 공판은 촬영이 허가가 됐습니다. 이 결정 어떻게 보시고 차후에 윤석열의 태도를 보면서 직권 구속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없다고 보고요. 아, 직권 구속 안 됩니까? 없다고 보고요. 네. 대한민국이 유지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 꼭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 중에 하나가 법 앞의 평등입니다. 그게 무너지면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법 앞에서 군림하고 어떤 사람은 법 앞에서 과도하게 심판을 받는 이런 나라에 대해서 누가 미련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법 앞의 평등이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 중에 매우 중요한 가치인데 그 가치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재판부가 판사가 깨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이 다른 그 이전에 있었던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 이 생중계가 가능한데 윤석열에 대해서만 구속 그 기간을 시간으로 또 바꾸든지 바꾸지는 않나. 그 사람만 특별하게 또 대우해주는 걸 계속 하잖아요. 이런 분이 사실은 개과천선할 리는 없다 저는 보고요. 근데 다만 이제 본인이 이제 여론에 워낙 그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보니까 여러 신경을 좀 쓰긴 할 텐데 그것도 역시 그 대선에서 6월 3일 대선에서 표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느냐 거기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고 자기 스스로의 결단과 이 개과천선으로 완전 바뀔 거라고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을 것이다. 직권 구속 안 될 것이다. 좀 암울하긴 한데 우리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 이 판사는 물론 윤석열을 풀어줬지만 욕 먹는 거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잘 이해는 안 되실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주변에 어떠한 법조 카르텔, 법조 엘리트의 세계에서 욕 먹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구속 취소 결정할 때도 그 어떤 엘리트 법조인들의 네트워크에서는 공수처의 수사가 무리한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나왔을 때 그 써 있는 거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 이런 얘기들을 윤석열이 하는 논리, 윤석열이 주장한 논리를 사실 어느 정도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향으로 그러면 요렇게 해가지고 풀어주는 것도 가능한 거 아닌가? 요렇게 작동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우물안 개구리처럼 결정하고 보니까 어때요? 온 사방에서 욕을 먹죠. 그렇죠. 온 사방에서 전 국민적인 욕을 먹죠. 그리고 깨달았을 거예요. 그게 아니구나. 깨달았을 것이고 이번에 촬영 이거 허가 안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마찬가지인 것 같다. 마찬가지의 환경인 것 같다. 이거 윤석열의 나름의 인권도 있고 한 것인데 이건 나름대로 또
윤석열 검찰총장도 한 사람인데 이게 나름대로 네트워크와 인적 관계와 인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네. 그래 이게 뭐 어느 정도 편의를 봐주는 것이 또 욕먹지 않고 이렇게 네. 좀 이 참 잘 지낼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요 주변 선후배들끼리 예. 이런 판단을 하고 그런 결정을 했을 수가 있는데 예. 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다음 날 보수 언론들까지 다 이건 재판 특혜다라고 사설을 쓰고 정신 차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그 또 욕 먹잖아요. 네. 이거를 안 받아줄 수가 있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분은 제가 다른 판사들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 이분의 행태를 보니까 네. 이분이 뭔가 잘못할 때마다 욕을 해줘야 이분은 올바른 결정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됐어요. 저는 판사 욕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데 저도요. 예. 이런 결론에 이르게 돼 버렸다. 그러니까 음. 이분이 제가 볼 때는 이 참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자기가 구속 취소를 시켜놓고 네. 재구속을 시킨다. 네. 그러니까는 뭐 직권으로 구속을 시킨다. 이거는 그 동네에서 또 욕까지는 아니어도 너는 참 이상하다. 이런 얘기 들을 얘기 아닙니까? 네네. 네가 구속을 취소시켰는데 또 구속을 시켜? 그것은 너는 유능한 판사니 그것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너는 무능한 판사가 아닐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안 시켜줄 것 같은데 예. 하지만 네. 이러다가 윤석열이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전한 늘 말씀드립니다. 안전한 곳으로 옮겨줘야 한다. 맞습니다. 안전한 곳. 방범창이 완비가 되어 있고 예. 무장 경력들이 지키고 있는 안전한 곳으로 하루빨리 옮겨야 되기 때문에 옮기십시오. 안 그러면 또 먹습니다. 예. 뭐 직권 구속이 안 되더라도 빨리 이제 꼭 검찰에 기대하는 건 아니고요. 뭐 검찰이나 경찰이 해주면 좋겠습니다만은 정권이 바뀌어서 윤석열의 또 다른 혐의들, 뭐 이제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비리가 있다면, 다른 비위 혐의가 있다면 얼마든지 그 혐의로도 구속이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 국민의힘 경선 후보 발언 중 가장 큰 웃음을 선사한 보기는 무엇입니까? 한동훈 더불어민주당과 180대 1로 싸워 이긴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47%. 야, 여러분들 이걸 가장 큰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평론가님 좋아하시는 김문수의 턱걸이 많이 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보자 19%. 나경원 취임 1년 내에 핵무장을 하겠다. 이 발언도 있었습니다. 오늘 SNS에 올린 글이거든요. 19%였고요. 나는 또 뉴스 타파인 줄 알았네 라고 했던 홍준표 후보의 발언이 12%. 예, 총 5,120분 투표 감사드리고요. 자, 진지한 고민입니다. 애청자님 주변 분들에게 박영식의 정치 라이브 어떻게 추천하고 계실까요? 하루의 정치 이슈를 정리하는 데일리 정치 뉴스 매거진 34% 감사드리고요. 밤 10시 웃음 넘치는 정치 버라이어티 32%. 3등이 참 마음이 아프네요. 사실 추천한 바 없습니다. 오늘부터 추천하겠습니다. 19% 감사드리고요. 투표 완료 총 2,280분이 해주셨습니다. 동그라미 하나 제가 붙인 거예요.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목요일 시간이었습니다. 목요일 시간 정치 라이브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늦은 밤까지 고생해주고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박영식님, 윤재관님, 김민아님 감사드립니다라고 댓글 남겨주신 빈센트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신인규 변호사,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